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여러분, 당뇨 졸업을 꿈꾸지 않나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체중 감량만 하면 당뇨 졸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국형 당뇨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까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저도 당뇨를 처음 진료를 할 때는 당뇨 관해, 즉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체중 감량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하죠. 극단적으로 샐러드 먹는 그림인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체중 감량을 위해서 첫 번째 식이 조절을 하고요. 두 번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 감량을 했더니 당뇨가 관해되더라 라는 미국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나 영국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 체중 감량을 했더니 몇 %가 당뇨 졸업을 했다. 평균적으로 15% 체중 감량을 했더니 당뇨 졸업을 몇 % 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인종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형 당뇨는 다릅니다. 이 백인과 흑인과 황인의 인종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당뇨는, 특히 아시아형 당뇨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특정 병원에서는 당뇨병 센터 안에 아시안 당뇨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체중 감량만으로도 백인들의, 즉 고도 비만 환자들의 당뇨병이 완화가 되기도 하고 관해가 되기도 하는데 아시안 당뇨는 다르다. 아시안 당뇨센터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한국형 당뇨는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이유를 3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당뇨의 경우 마른 당뇨가 절반, 그리고 비만 당뇨가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당뇨라고 하면 미국, 유럽, 중국 이런 당뇨 환자들의 분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만 환자이고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고도 비만인데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의 이 BMI, 비만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 비만하지가 않아요. 비만한 게 요 3가지거든요. 비만 1도, 2도, 3도라고 했을 때 이 1도, 2도, 3도가 한 절반 정도,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 정도, 비만 당뇨가 절반, 비만하지 않은 당뇨가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만한 분들도 대부분 비만 1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당뇨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비만 1도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비만하지 않은 당뇨가 많고, 두 번째, 비만하더라도 비만 1도가 많더라. 비만 1도는 과체중보다 살짝 더 비만한 거거든요. 살짝. 그래서 체중 감량만 해가지고 당뇨가 완화된다 또는 관해가 된다라고 보장을 못하는 거죠. 저도 사실 진료를 해보면 체중 감량을 열심히 했는데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 보거든요. 혹은 반대로 체중 감량은 딱히 하지 않았는데 당뇨를 졸업한 분들도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기본적으로 너무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서히 적절한 식이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데 이것만 통해서 내가 당뇨를 관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국형 당뇨는 맞지 않다. 그런데 반대로 마른 분들은 체중을 찌고 싶어 합니다. 체중은 찌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당활수는 낮춰달라고 하거든요. 이 양방적으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실제 치료해보면 몸이 좋아지면서 체중은 증가하는데 당활수는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른 당뇨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만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12.8%였는데 8.5%까지 이렇게 당활수가 낮아졌고, 체중이 56.7에서 오셨는데 63.7까지 한 7kg 정도가 체중이 늘게 됐죠. 그러면서 체중은 늘고 반대로 당활수는 내려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간한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도 언급이 된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당활수가 6.7에서 5.1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당뇨약도 하나를 모두 끊었는데 체중이 한 7kg 정도 늘었네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6.7에서 5.1까지 쭉 당활수가 낮아졌는데 몸무게는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36.8에서 39.7로. 이렇게 한국형 당뇨는 체중 감량만이 답이 아니다. 비만 당뇨인 경우에 체중 감량이 필요한 건 맞는데 체중 감량을 한다 해서 100% 당뇨 졸업을 보장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마른 당뇨인 경우에는 체중이 늘기 원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도 혈당은 낮아지더라 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이 7시간 미만이래요. 수면 시간이.
굉장히. 그리고 OECD 평균보다 18%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면에 굉장히 박하거든요. 적게 자려고 하고 늦게 자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수면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수록 뇌가 잘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뇌는 포도당만 쓰거든요. 그래서 뇌가 과부하가 걸렸는데 이걸 제대로 또 쉬어주지를 못하면 혈당을 좀 많이 공급받기를 원해요. 혈당을 많이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혈당이 안정이 되질 않는 거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 약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요새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10명 중에 1명이 심각할 수준으로, 그리고 절반이 울분 상태에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배우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료를 해보면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형 당뇨가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췌장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인이 췌장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라는 거고요. 한 12% 정도 더 낮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때 이 인슐린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한 36.6% 정도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요. 정상인들 중에 BMI와 나이가 비슷한 서양인과 한국인들을 모아서 비교를 했더니 볼륨도 떨어지고 부피도 작고 기능도 떨어지더라. 선천적으로 허약하다. 우리나라 당뇨는 서양이랑 다르다라는 게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췌장만 그럼 기능이 약하냐? 간 기능도 약합니다. 소화 기능도 약하고요. 심장 기능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혈당을 조절을 해야 돼요. 간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혈당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도 약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먹은 게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특히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올라간다. 먹고 나서 혈당이 천천히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화 기능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 많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걱정과 불안이 많거나 이런 분들, 심장이 허약할수록 수면이 취약해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또 취약해지기 때문에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췌장뿐만 아니라 간, 소화기, 심장 이렇게 당뇨랑 관련된 장기들의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허약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형 당뇨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 장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인슐린 분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펩타이드 검사를 통해서 내 췌장이 지금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량을 높여주고 췌장의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환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방을 통해서 시펩타이드 수치가 원래는 1 이상이어야 하는데 0.6, 0.48, 0.32 이런 식으로 분비량이 낮았던 분이 1 이상으로 높아지고 그 다음 분도 0.64였는데 1.49, 1.59 이런 식으로 분비량이 1, 2 미만이었던 분들이 1 이상으로 올라오는 임상 사례들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천적으로 나는 어떤 장기가 부족할까?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실천하셔서 당뇨 관해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 해봤는데 좀 어렵다, 해결되지 않더라 라고 하면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한약 처방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